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2024년 9월 9일 미국 연방하원은 대만 분쟁 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 할 경우 미 재무부가 중국 고위 관리들의 불법 자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위원, 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위원회 및 그들의 직계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그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사용을 차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하원 의원 프렌치 힐과 민주당 하원 의원 브래드 셔먼이 지난해 1월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여러 위원이 발언한 후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이 조치가 실행되면 중공 당국과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자산이 공개되면서 중국에서는 마치 거대한 원자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중공 고위층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우선 중공의 위대한 신화는 완전히 파산할 것이다. 둘째, 중공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가장 기본적이고 부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된다. 셋째, 시진핑은 9천만 당원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 중공은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공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미국이 이렇게 조치한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6월 9일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 의회 조사 서비스가 5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공 고위 관료들이 해외에 숨긴 자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공 지도자 시진핑과 205명의 중앙위원회 구성원 25명, 정치국 위원 7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3개 성과 5개 자치구, 4개의 직할시 지방관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시진핑은 최소 약 3억 7,600억 달러 투자와 3억 1,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희토류 광산 회사의 18%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했으며 2,020만 달러의 주식을 가진 한 기술회사에도 투자했습니다. 그의 부패 관련 총액은 약 7억 달러 이상으로 한화 약 9,453억 원에 달합니다. 이 자산 대부분은 그의 누나 제교교, 매형 등가귀, 그리고 그들의 딸 장현남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2년 말은 시진핑이 중공의 지도자이자 국가주석으로 등극하여 아직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의 자산이었고 지금은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프랑스 국제라디오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조사 기자연맹은 250만 건의 기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권력과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태자당이 해외에 막대한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시진핑의 매형 등가귀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Excellent After Property Development라는 회사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이 외에도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 오는송, 이붕의 딸 이소림, 등소평의 사위 오건상 등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약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 상당의 자산이 중국에서 유출됐으며 그 행방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중공 고위 관료들과 그들의 가족은 자산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은 이들이 어떻게 해외 기관을 통해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콩 쟁명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연구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만 2,700억 위안, 한화 약 19조 원 이상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자산은 주로 해외의 부동산, 주택, 상업건물, 기업, 채권, 계좌, 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기업가 원궁이는 한 해외 중국어 웹사이트에서 중국 고위 관료들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은 보수적으로 약 10조 달러, 한화 약 1경 9천조 원에 달하며 그중 강택민 일가만 해도 해외에서 1조 달러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5천억 달러는 이미 세탁된 자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특권 계층이 해외로 유출한 자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전 소장 가강은 2022년 8월 자신의 웨이보에서 스위스은행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스위스은행에만 100명의 중국인이 7조 8천억 위안, 한화 약 1,482조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780억 위안, 한화약 14조 8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키리크스는 중공 고위 관료들이 스위스 은행에 5,000개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70%가 중앙급 관료의 계좌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축제 자금의 주요 출처와 경로는 다음 6가지로 요약됩니다. 1. 중국 중고위급 관료 및 가족, 친지들이 경영한 사업 자금 장기 축적. 2. 국유기업, 민간기업, 중외 합작기업의 고위 경영진 및 그 가족이 특권을 이용하여 공사로 수주한 자금. 3. 중국 특권청이 암거래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사례. 4. 해외에 주재한 중국 자본기관 및 지방정부 해외 사무소 고위층과 그 하부 조직의 부정자금 축적. 5. 공무 출장 또는 해외 파견 근무를 명목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자금을 축적한 사례. 6. 이민 또는 유학을 빙자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한 사례. 이러한 자금의 유출은 중국 내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패 문제는 중공 당국 내부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제방송에서 4월에 발표한 기사 중국 부패 관리 중 가장 대단한 인물에 따르면 최근 중공 고위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패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3일 중국 중앙기울위원회는 중국 석유 회장 왕이림의 지하실에서 그에게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왕이림이 부정축제한 금액은 9천억 위안, 한화약 171조 원에 달합니다. 그의 집에 있던 모든 귀중품을 10대의 트럭으로 일주일 동안 실어 나르며 처리했다고 합니다. X플랫폼 사용자 빵데니212는 최근 중공 고위 관료들의 부패 관련 최신 순위를 통계했습니다. 1. 중국조폐공사 당위원회 위원 진요명이 불법 인쇄한 금액 2조 위안, 한화약 379조 원. 2. 중국전력건설그룹 전 당위원회 부서기 겸 회장 범집사항의 수뢰 금액 9,700억 위안, 한화약 184조 원. 3. 중국해양석유 전 회장 왕이림의 부패 금액 9천억 위안, 한화약 171조 원. 4. 중국인민은행 전 부행장 범일비의 부패 금액 8천억 위안, 한화약 152조 원. 5. 광저우 의약그룹 전 당서기 및 회장 2초 원의 부패 금액 5천억 위안, 한화약 95조 원. 중국에서는 현재 작은 부패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으며 부패가 없는 관리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부패 관리들이 체포된 후의 진솔한 인터뷰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월 충칭시 후산투자그룹 전 CEO는 공금 횡령 및 그에게 뇌물수수로 체포되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자유도 없고요.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유랑 건강이더라고요. 높은 자리나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행복은 자유였어요. 처음 당에 들어갈 때부터 제 생각이 순수하지 않았어요. 큰 관리가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였거든요. 2023년 2월 귀주 국가지질공원 대강현 관리국 전 국장은 직위를 이용해 공공자산을 불법으로 횡령했으며 한 번에 수천 위안에서 수십만 위안까지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후회돼요. 그 돈 받을 때는 오늘 이렇게 잡힐 줄 상상도 못했죠. 그때는 내가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허위 영수증 끄는 것도 타당하다고 여겼고요. 처음엔 몇천 위안, 수만 위안씩 횡령하다가 나중엔 사실 50만 위안까지 넘어갔어요. 당과 인민, 그리고 부모님께 죄를 지은 거죠. 2024년 2월 서추안성 청두시 도시계획 및 자연자원 부국장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겉으론 20년 동안 잘 나가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었어요. 저는 공무원이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관직을 맡으면서도 돈을 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자초한 결과예요. 중국의 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적발 사건들은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만 분쟁 저지법은 중공 고위 관리들의 미국 내 불법 자산을 공개하고 이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공 고위 관료들의 약점을 정조준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중공의 고위 관리 중 90%가 미국의 자녀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거액의 자산을 미국에 예치하고 자녀와 친인척들은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이혼을 위장해 자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독립 텔레비전 프로듀서 류진은 청인 포럼에서 만약 중공이 대만의 무력을 사용한다면 고위 관리들이 직면할 문제는 자산 동결에 그치지 않으며 그들의 자녀나 화이트 칼라 역할을 하는 친인척들도 제재와 추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시사평론가 흥어 역시 제재 대상이 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중공의 대만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작가 정 기장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집권당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중공의 체제 문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중국 총리 원자바오 역시 중국의 부패가 제도적인 문제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부패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시민단체 국민력의 부회장 한련조 박사도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권력 문제를 제도적으로 근본부터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는 건전할 수 없으며 이는 많은 이익사슬과 관련되어 있다. 권력과 돈이 합쳐져 관료들의 재산을 지금까지 감히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감독을 두려워하고 감독을 받는 것을 더 꺼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권력 추구와 권력이 있는 한 부패는 척결할 수 없다. 권력 추구란 정부 관료나 기업 임원이 수중의 권력을 이용하여 각종 법규, 감시,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 이후 반부패 운동을 통해 수많은 정적을 제거했지만 타도된 고위 관료들 모두가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중국 관리들이 승진하려면 반드시 상사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고 직위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바쳐야 관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료들이 뇌물로 준 돈은 어디서 났는가?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관직을 얻은 후에 빚을 갚아야 하므로 더 많은 돈을 빼돌려 빚을 갚고 같은 수법으로 더 높은 직위를 차지하려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배민헌은 자신의 저서 중국을 배신하다 중국 관리 부패 분석 보고서에서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운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주된 목적은 부패 척결이 아니라 반부패 운동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강택민과 후진타오 시대의 집단 분배 체제를 종식했으나 대신 독점형 부패가 자리잡게 되어 이익을 얻는 사람만 바꾼 것입니다. 국유자산이라는 부패의 토양은 여전히 존재하며 중공 정권의 인치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3자의 강력한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 권력을 얻은 엘리트들은 반드시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재산을 약탈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